퇴근이 늦어졌다. 주방 불빛이 식탁 위로 길게 늘어졌다. 반찬은 차가워졌고 전자레인지가 잠깐 웅웅거렸다. 텔레비전은 작게 켜져 있었고 누구도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 아버지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었고 아이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싱크대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밤. 그렇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엇나갔다. 그 엇나감은 소리 없이 자라서 다음 날 아침에 주머니를 무겁게 만들었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명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은 부모님 집에 모였다. 장을 보자고 했다가 누가 계산을 맡을지로 이야기가 길어졌다. 마음속에는 오래된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첫째는 늘 책임을 더 많이 진다고 생각했다. 둘째는 늘 비교당한다고 느꼈다. 말은 예의 바르게 오갔다. 그러나 눈빛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부모님은 어색한 미소로 과일을 깎았다. 칼이 도마를 두드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컸다. 누군가는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창밖을 보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먼 바다였다. 그래서 묻는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일만으로 우리는 서로의 안식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듣는가? 어떻게 하면 이 집의 공기를 맑힐 수 있는가? 부처님은 가까운 인연을 가장 먼저 정화하라 하셨다. 바깥의 큰 일을 말하기 전에 하루의 숨결과 밥그릇을 정갈히 하라 하셨다. 말의 네 갈래를 가볍게 따라가면 집안의 소리가 달라진다. 진실한가? 이로운가? 때가 맞는가? 마음이 부드러운가? 이 네 가지를 건너뛰면 선한 뜻도 상처로 변한다. 오늘 밤 이 작은 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서두르지 말자. 대신 방향을 세우자. 고요한 초대로 들어가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다. 숨이 들어오고 천천히 나간다. 어깨에 힘을 내린다. 호흡 하나가 가족의 첫 약속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큰 결심이 필요 없다. 작은 결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을 온전히 바라볼 마음이면 충분하다. 시작한다. 가족은 반복이다. 눈을 뜨면 바로 만나는 얼굴,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스치는 목소리. 반복은 때로 지루함을 만든다. 지루함은 무심함을 낳는다. 무심함은 상처가 된다. 그렇다. 그래서 반복을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같은 일을 같은 말로 하지 말자. 작은 변주가 필요하다. 오늘의 인사는 어제를 담되 어제의 톤을 그대로 베끼지 않는다. 오늘의 안부는 5글자 더 길거나 5글자 더 짧아진다. 변화의 시작은 그 정도여도 충분하다. 아침의 풍경을 그려보자. 식탁에 빵이 놓여 있고 밥솥에서 김이 난다. 누구는 회사에 늦을까봐 마음이 조급하다. 누구는 학교 발표를 걱정한다. 누군가는 허리가 좋지 않다. 그때 말 한 줄이 흐름을 바꾼다. 먼저 먹으라 말하지 말고 함께 먹자고 말하자. 뭘 그렇게 늦느냐고 묻지 말고 무엇이 염려되느냐고 묻자. 같은 상황, 다른 문장. 작은 차이가 하루의 체온을 바꾼다. 이제 갈등의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자.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들어왔다.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입술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한숨을 삼켰다.
방 안의 공기가 좁아졌다. 이때 우린 흔히 속도를 낸다. 미래를 말한다. 책임을 말한다. 비교를 끌어온다. 속도가 빠를수록 마음은 뒤처진다. 그래서 오늘은 속도를 늦춰야 한다. 숨을 들이마시고 짧게 답하자. 고생했구나. 이 말로 첫 문을 열자. 그 다음은 질문이다.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한 가지만 묻자. 5가지를 묻지 말자. 질문이 많으면 방어가 높아진다. 질문이 한 가지면 답이 생긴다. 가족의 화목은 기술이 아니다. 그러나 기술이 도움이 된다. 기술은 마음의 다리를 놓아준다. 다음에 5가지를 집 안에 들여놓기 바란다. 첫째, 들음의 예절이다. 상대가 말할 때 손을 멈춘다. 눈을 맞춘다. 요점을 한 줄로 되묻는다.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한 박자 쉰다. 이 쉬는 박자가 마음의 틈을 만든다. 틈이 있어야 상대가 더 말한다. 둘째, 말의 규칙이다. 진실을 말하되 자르지 말자. 도움이 되는 말만 고르되 꾸짖음으로 포장하지 말자. 때를 맞추되 피곤한 밤은 피하자. 부드럽게 말하되 경계를 잃지 말자. 4가지를 모두 지키긴 어렵다. 그러나 셋만 지켜도 방 안의 소리가 달라진다. 셋째, 책임의 분배다. 눈에 보이는 일만 일이 아니다. 계획하고 기억하고 챙기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다. 일을 함께 나눈다. 한 달에 한 번 종이에 적는다. 청소, 장보기, 병원 예약, 아이 일정 확인, 부모님 안부 전화. 이런 목록을 만든다. 서로 바꿔본다.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 알면 고마움이 생긴다. 넷째, 재정의 투명성이다. 돈은 말이 적다. 그래서 더 오해가 많다. 매달 같은 날 지출을 공유한다. 좋든 싫든 숫자를 함께 본다. 숫자를 보면 감정이 가라앉는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대화가 열린다. 5째, 의식의 힘이다. 식사 전에 감사 한 줄, 잠들기 전에 수고 한 줄.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의식은 길다란 연습의 닻이다. 닻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배가 방향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집안의 언어로 다시 적어보자. 정진은 집안일에서 시작된다. 정념은 서로의 표정을 알아차리는 데서 깊어진다. 정정은 마음의 균형을 뜻한다. 누군가 화가 나면 다른 누군가는 숨을 고르는 역할을 맡는다. 교대로 선다. 한 사람이 늘 고요하면 그 사람도 지친다. 그래서 나누어 선다. 자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쓰레기 봉투를 묶는 손, 퇴근길에 약을 사오는 발, 밤늦은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고 잠을 자게 두는 배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자비의 일상이다. 그리고 4가지 마음을 집안에 놓자. 두루 사랑, 연민, 기쁨의 동참, 평정. 두루 사랑은 편애를 줄인다. 연민은 서툰 행동 뒤의 사연을 본다. 기쁨의 동참은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함께 웃는 연습이다. 평정은 흔들리되 휩쓸리지 않는 마음이다. 이 4가지가 천천히 자라면 화목은 꽃이 아니라 숲이 된다. 계절이 바뀌어도 숲은 푸르다. 이야기를 이어간다. 비가 오던 평일 밤이었다. 아이는 숙제를 미루다 잠이 들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꾸벅거렸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말렸다. 그때 작은 일이 일어났다.
컵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와 함께 깨졌다. 아이가 놀라서 일어났고 아버지는 재빨리 일어나 조각을 주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빗자루를 가져왔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서로를 탓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지 말자. 그래서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대신 각자 한 조각을 더 주었다. 바닥이 금세 깨끗해졌다. 단순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 집의 미래가 숨어 있었다. 탓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 팀이었다. 때로는 탓을 멈출 수 없다. 오래 쌓인 감정이 터진다. 음성이 높아진다. 그럴 수 있다. 인간이다. 그래서 집에는 비상 버튼이 필요하다. 집마다 다른 형태로 정한다. 각자의 손동작이나 말 한마디를 약속으로 만들어둔다. 잠깐 멈추자. 라는 신호다. 이 신호가 나오면 누구나 중단한다. 물을 마신다. 창문을 연다.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3번 호흡한다. 그 다음에야 다시 말한다. 이 단순한 장치 하나가 폭발을 차단한다. 화목은 완벽에서 오지 않는다. 회복에서 온다. 회복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중반부의 감정은 더 깊어진다. 어느 날 저녁, 오랜 갈등이 터졌다. 형제가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온 말을 꺼냈다. 부모는 식탁 한쪽에 앉아 손을 모았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눈가가 젖었다. 결국 누군가 먼저 울었다. 설거지통에 물이 출렁였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한 사람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다. 변명보다 먼저, 이유보다 먼저,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바닥을 만들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다. 다른 사람이 따라 말했다. 나도 미안하다. 오늘만의 미안이 아니라 오래전의 미안이었다. 그 미안함 속에 서로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손을 내밀었다. 잡았다. 그 따뜻함이 방 안을 돌았다. 설명은 부족했지만 이미 충분했다. 눈물이 나고 침묵이 앉고 숨이 길어졌다. 전환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본다.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오나? 답은 간단하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실망이 크면 마음은 방어를 만든다. 방어는 벽이 된다. 벽을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면 의식이 필요하다. 의식은 벽을 문으로 바꾼다. 문에는 손잡이가 있다. 손잡이는 말이다. 말의 손잡이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이럴 때 서운함을 느낀다. 나는 이 말 대신 이런 말을 듣고 싶다. 나는 오늘 이 문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하고 싶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짧고 분명하다. 비난이 없다. 해석보다 감정. 요구보다 바람. 선언보다 요청. 이 4가지의 순서가 지켜지면 대화는 덜 다친다. 가족의 화목에 경계도 필요하다. 경계는 벽이 아니다. 선이다. 선이 있어야 서로가 안전하다. 디지털의 문제는 특히 그렇다. 밤늦은 메시지, 공유된 사진, 단체 채팅의 농담. 집안의 약속을 정한다. 늦은 밤엔 감정의 문장을 보내지 않기.
타인의 사진을 올릴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기. 가족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놀리지 않기. 약속은 차갑지 않다. 약속은 상냥하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디자인이다. 노년의 장면도 지나간다. 부모님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진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 오늘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헷갈리신다. 이때 자비가 빛난다. 맞장구를 친다. 매번 처음 듣는 듯 웃으며 듣는다. 하루의 구조를 단순하게 붙여드린다. 약을 챙기고 병원 예약을 함께 확인한다. 화목은 어른을 아이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서 자란다. 존엄을 놓치지 않는다. 조급함을 핑계로 존중을 놓치지 않는다. 동행한다. 천천히 걷는다. 팔짱을 낀다. 사소하지만 더 큰 사랑의 모양이다. 아이의 장면으로 돌아온다. 숙제를 도와주다 말이 꼬일 때가 있다. 아이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실은 함께 있어 달라는 사인이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기 바란다. 문제의 정답보다 옆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계산이 틀려도 괜찮다. 대신 마음의 계산이 맞게 하자. 나는 내 편이다. 는 문장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다. 옆에 앉아 있다. 5분이라도. 그러면 아이의 어깨가 내려간다. 숨이 고른다. 그 고름에서 배우는 법을 스스로 찾는다. 부부의 장면도 놓치지 않는다. 하루의 대부분을 각자 보내다 보니 서로는 서로의 보고서가 된다. 보고서는 딱딱하다. 보고를 줄이고 감상을 늘린다. 오늘의 어려움 한 줄, 고마움 한 줄, 바람 한 줄, 3줄이면 된다. 누가 먼저 시작해도 좋다. 정해진 시간에 나누면 더 좋다. 잠들기 전 잠깐의 소등식처럼. 그 시간엔 판단을 미룬다. 수정도 미룬다. 대신 듣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3줄의 힘은 예상보다 크다. 쓸수록 집안의 어조가 따뜻해진다. 화목을 돕는 공간의 기술도 있다. 물건이 제자리를 갖도록 돕자. 돌아갈 곳이 있으면 마음이 덜 흩어진다. 공용 공간에는 공동의 물건만 두자. 개인의 물건은 각자의 서랍으로 가게 한다. 항상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동선에 쓰레기통을 둔다. 자주 쓰는 물건은 가까이, 가끔 쓰는 물건은 멀리.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잡음이 줄어든다. 잡음이 줄면 다툼의 이유도 줄어든다. 몸의 리듬도 화목에 깊게 연결된다. 잠이 짧으면 말이 날카로워진다. 식사가 거르면 예민해진다. 움직임이 없으면 생각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집의 스케줄에 몸의 스케줄을 넣자. 함께 걷는 날을 정한다. 함께 요리하는 날을 정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도 정한다. 쉼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쉼을 함께 인정하면 서로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부드러워진다. 평정은 몸에서 시작된다. 호흡은 모든 연습의 어머니다. 과거의 상처는 어디로 가는가? 사라지지 않는다. 색이 옅어질 뿐이다. 그래서 꺼내야 한다. 그러나 칼처럼 꺼내지 않는다. 붓처럼 꺼낸다. 조심스럽게 다 함께 앉는 날을 정한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한 가지씩 나누어 본다. 너도 그때 그랬구나. 나도 그때 이랬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기준이 바뀐다. 미움을 줄이는 데서 화목은 시작되지 않는다. 이해를 넓히는 데서 시작된다. 이해가 넓어지면 미움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 감사의 의식은 집의 온도를 올린다.
식탁 옆에 작은 병을 둔다. 종이를 네모나게 접어놓는다. 하루에 하나씩 누구든지 감사한 줄을 적는다. 설거지를 대신해준 밤, 우산을 건네준 아침, 먼저 일어나 불을 켜준 새벽. 이런 사소한 일들을 적는다. 한 달에 한 번 병을 연다. 큰 소리로 읽는다. 어색할 수 있다. 괜찮다. 어색함을 지나야 다정함이 온다. 읽다 보면 어느새 웃고 있다. 병 안의 종이는 집의 역사다. 좋은 역사는 다시 좋은 오늘을 만든다. 여기에서 명확한 실제 문장 연습을 덧붙인다. 소리내지 않아도 좋다. 마음속에서 따라해보자. 고맙다. 오늘 너의 수고를 보았다. 미안하다. 내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기다리겠다. 너의 속도를 존중하겠다. 멈추자. 지금은 쉬어야 하겠다. 다시 하자. 다음엔 더 잘해보자. 이 문장들은 책임을 분산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을 분명히 한다. 내 몫과 내 몫을 구분하게 한다. 분명함과 다정함은 동시에 가능하다. 둘 중 하나만 고르지 않아도 된다. 명절의 풍경을 다시 떠올린다. 가족이 모였다. 누군가는 멀리서 왔다. 교통이 밀렸다. 피곤하다. 분위기는 즐겁지만 예민한 질문이 튀어나오기 쉽다. 결혼은 언제인지, 아이는 언제인지, 직장은 괜찮은지. 이런 질문은 대화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경계를 무심히 넘어선다. 오늘은 다르게 해보자. 추억의 질문을 묻자.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 무엇이었는지, 학교 앞에서 자주 가던 가게가 어디였는지. 추억은 방어를 낮춘다. 추억은 서로를 동료로 만든다. 동료가 되면 충고도 부탁도 덜 날카롭다. 아이의 가치관은 관찰에서 자란다. 부모가 서로에게 예의 바른 말을 쓰면 아이도 그런 언어를 배운다. 부모가 서로에게 농담으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 아이도 그런 농담을 줄인다. 어른의 표정은 거울이다. 거울을 자주 닦자. 표정에 맑은 물을 흘려주자. 늦은 밤에 스스로를 탓하는 표정 대신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 어루만지는 표정을 지어보자. 그 표정이 아침의 인사가 된다. 집의 첫 문장은 표정에서 시작된다. 화목은 때때로 손해처럼 보인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늘 같아 보일 때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자란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하다. 양보는 번갈아 한다. 결정은 돌아가며 한다. 칭찬은 모두에게 한다. 꾸중은 따로 한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공평의 감각이 줄어든다. 줄어들면 마음이 덜 상한다. 덜 상하면 오래 간다. 오래 가면 다시 기쁨이 늘어난다. 선순환이다. 이웃과의 관계도 가족의 화목에 영향을 준다. 바로 위층의 발자국 소리, 아래층의 청소기 소리, 복도에서 마주칠 때의 인사. 이웃과 원만하면 집안의 긴장도 줄어든다. 작은 과일을 나누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주차의 순서를 배려하거나 이런 사소한 친절이 돌아서서 우리에게 온다. 세상은 거울이다. 웃으면 웃음이 돌아온다. 진심이면 진심이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기도를 놓는다. 기도는 간절한 바람이 돼 삶의 연습으로 이어져야 한다. 간절함만 많고 연습이 없으면 기도는 무력해진다. 연습만 많고 간절함이 없으면 연습은 메말라진다. 둘을 함께 붙들자.
다음의 구절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자. 이 집의 말이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이 집의 눈빛이 따뜻해지게 하소서. 이 집의 손길이 분주하되 서로를 위해 머물게 하소서. 이 집의 발걸음이 빠르되 지친 이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 집의 시간에 쉼이 머물게 하소서. 이 집의 기억에 용서가 한 자리 차지하게 하소서. 이 집의 웃음이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소서. 이 집의 갈등이 무서움이 아니라 배움의 문이 되게 하소서. 이 집의 잠이 길고 깊게 서로의 회복을 돕게 하소서. 이 집의 아침이 가볍게 새로운 다짐으로 열리게 하소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다짐을 덧붙인다. 나는 먼저 듣겠다. 나는 먼저 인정하겠다. 나는 내 말의 속도를 낮추겠다. 나는 내 표정에 칼을 거두겠다. 나는 오늘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다. 그대여, 화목은 먼 이상이 아니다. 한 걸음 옆으로 비켜 앉는 예의, 한 숟갈 남겨 서로를 권하는 다정, 한숨 대신 내쉬는 긴 호흡.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집의 모양을 바꾼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흔들리되 다시 선다. 넘어지되 함께 일어난다. 화를 닦아내고 목소리를 낮추고 손을 내민다. 그러면 어느 날 별다른 사건이 없는 평범한 저녁에 알게 된다. 이 집은 안전하다고. 이 집은 서로의 편이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얻은 상처가 안으로 들어오다 문 앞에서 작아진다고. 밤이 깊어간다. 싱크대에 물이 멈추고 방마다 전등이 하나씩 꺼진다. 마지막 불을 끄기 전에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본다. 바닥에 남은 장난감을 치우고 소파에 덮개를 펴고 창문을 조금 연다. 공기가 달라진다. 집이 숨을 쉰다. 이 숨을 기억하자. 내일의 시작은 이미 여기서 열렸다. 아침에 다시 만나는 얼굴들. 첫 인사를 준비하자. 고맙다. 수고 많았다. 오늘도 함께 가자. 이 세 줄이면 충분하다. 문 앞에서 신발을 고쳐놓는다. 문을 닫는다. 바깥의 소리가 멀어진다. 침대에 누워 등을 곧게 편다. 호흡을 따라간다. 3번 들이마시고 3번 내쉰다. 마음속으로 집을 그린다. 작은 반짝임이 창가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그 반짝임이 우리를 비춘다. 천천히 눈을 감는다. 내일 우리는 또 실수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배웠으니 다시 하면 된다. 화목은 완성이 아니라 매일의 방향이다. 그 방향을 잃지 않기 바란다. 오늘의 고요가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별일 없는 날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배운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다시 잡는다. 밤이 깊지만 집은 따뜻하다.